안녕하세요. 아포유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올려드린 영상 부동산 폭등의 시기 지금이라도 사야 할까 팔아야 할까와 관련돼서 정말 너무 많은 분들께서 감사하게도 소중한 의견 주셨습니다.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여전히 악플도 있고 또한 좀 가슴 아픈 댓글들도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모든 분들께 다 댓글을 달아드리고 싶은데 너무 바빠서 댓글을 갖다 달아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좀 노력은 해볼게요. 그리고 지금 제가 오늘 방송을 찍는 것은 좀 가슴 아픈 댓글들과 관련돼서 이 분들을 위한 방송입니다. 일단 지금 댓글 소개해 드릴 거는 지금 먼저 청년화님 남기신 댓글. 이 동영상 들으며 울었습니다. 성실히 일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모든 의욕을 다 잃었고 막말로 죽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지금 좋아서 미칠 듯이 환호하는 투자꾼들 뒤편에서 상대적으로 삶의 의욕을 잃고 비관을 느끼는 사람들이 또 많다는 사실 아포유님 아시나요? 갭 투자로 가격 올리고 큰 돈을 쉽게 버는 거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서민들에게 좀 더 건강하고 따뜻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아님 좀 이런 댓글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로 그레이스 라님인가요? 예, 지금 이분 댓글은 우연히 봤는데 보고 댓글 남기라고 하시기에 일반 서민의 의견을 남겨드립니다. 저는 자기 살 집은 너무 시세에 집착하지 말고 꼭 한 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물론 저는 아니지만 여유 되시는 분들이 2주택 정도는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저기 갭 투자하면서 인터넷 카페에서 호가 띄우고 하고 가로는 생략할게요. 공격적인 투기로 결국 집값 상승하게 만들어서 부모 도움 없이 결혼하고 신혼생활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뺏어가는 이런 우리나라의 부동산 투기 문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부 정책 비판도 좋지만 이런 세력들 때문에 피해보는 흑수저 30대들에게 미안하다. 사회적으로 책임감을 조금이라도 느낄까요? 아니면 니들이 시대를 잘못 타고났다. 정부가 대책 잘못 세웠다. 이렇게만 생각하실까요? 우리나라의 주택은 내가 살기 위해 한 채 정도 가지는 개념으로 정착하기 전까지는 안정적인 주택시장으로 자리 잡긴 힘들고 영원히 이런 문제가 없어지지 않겠지요. 폭락하면 또 하우스푸어로 난리치게 될 거고요. 이런 문제가 물론 한국인의 문제는 아니라 특히 아시아인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실소유자들을 좌절하게 만드는 투기자들 행태에 안타깝다는 의견도 남겨봅니다. 일단 어떤 카페에 계신지는 모르겠는데요. 아포유 카페로 오시죠. 아포유 카페는 그렇게까지 아직까지 타락하진 않았습니다. 뭐 이런 얘기 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고 좀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마음이 무거워지는데 청년아님, 그레이스 라님, 아마 제가 나이가 좀 더 많을 거예요. 이 두 분보다는. 이 두 분은 지금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시장을 갖다가 경험해보지 못하셨기 때문에 지금의 급등에 대해서 좌절감을 느끼시고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여러분들께 위로가 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늦어도 너무 늦었거든요. 말씀드렸죠. 2005년부터 2008년도까지 집을 살려고, 죄송합니다. 2008년 아니네요. 2007년. 제가 좀 시간이 돼서 정확하게 기억 못할 수 있어요. 2005년도에서 2007년도까지 그때 겪었던 상실감, 좌절감, 지금보다 몇 배 더 큽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아파트, 영등포 푸르지오, 31평, 84스퀘어미터는 아니고요. 한 82스퀘어미터? 어쨌든 거의 30평일 때
영등포 푸르지오 그 30평 아파트를 갖다가 2억 8천에 매물이 나왔어요. 살까 말까. 2005년도에 너무 갈등을 했습니다. 사는데 뭐 거의 1억 8천을 갖다가 대출을 껴야 됐으니까 1억밖에 없었으니까 살 수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 뭐 기타 대출 끊어가지고 살 수 있었어요. 1억 8천에 대해서 이자를 갖다 감당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너무 좀 무서웠죠. 전 사실 저도 겁 많은 투자자라 그때 정말 두려웠어요. 이 이자를 갖다 내가 감당해낼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참여정부 고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방송에 나와서 절대 지금 집 사지 마세요. 집값 폭락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안 했죠. 자, 그리고 나서 한 6개월 있다가 그 가격이 3억 5천대, 3억 6천대까지 올라갔어요. 난 진짜 내 현금 들고 살려고 부동산 앞에서 계약서를 쓸까 말까 그 단계까지 간 상황에서 계약을 못했어요.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을까요? 글쎄요, 공감해 주실지 모르겠어요. 공감해 주실지 못해 주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서 늦었지만, 그래도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타이밍에 또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때마다 제가 살려고 할 때마다 희한하게 그 지난 대통령님께서 방송을 하셨어요. 사지 마세요. 이번엔 진짜 떨어집니다. 또 믿었어요. 결국 그 집 5억까지 올라갔어요. 2억 8천 하던 게 불과 2년 사이 5억으로 올라가는데 난 살 수 있었던 집을 갖다 두 번의 기회를 놓쳤던 거예요. 영등포 푸르지오만이 아니에요. 지금 바로 가장 그나마 제가 마음에 들었던 집이 영등포 푸르지오였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기억하는 거고요. 그 당시에 집을 보러 다닌 것만 100채가 넘을 겁니다. 매일 집 보러 다녔어요. 내 집 마련하려고. 어쨌든 그 경험이 쌓여서 지금 아포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너무 원통해서 저도 제 스스로 패배자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제 스스로 정말 삶에 낙이 없고 난 평생 이제 하위 계층으로 사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정말 제가 겪었던 실화고요. 그때 생각하면은 지금도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허탈감?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 허탈감과 상실감. 그래서 2007년도부터 미친 듯이 공부를 했어요. 부동산 관련돼서. 저는 국토교통부 실거래, 그때부터 저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갖다 전부 다 다운받아가지고 시세가 어떻게 변해가나, 거래량이 어떻게 변해가나, 그걸 갖다가 다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그 시기부터 제가 잠이 많이 부족한 상황까지 하루에 두세 시간 자면서 그리고 나서 도저히 아파트는 못 사겠고 도망친 곳이 다가구 주택이었습니다. 다가구 주택도 정말 서울에 안 가본 곳이 없어요. 성북구부터 시작해가지고 관악구, 뭐 금천구, 영등포구, 강동구, 성내동 안 다녀본 곳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가구 주택 하나 잡았어요. 재개발 구역 묶인 곳은 가격이 너무 비싸서 그것도 살 수가 없었어요. 다가구 주택 잡는데 그 당시에 3억 5천짜리 다가구 주택을 갖다가 다가구 주택은 등기는 한 사람한테 나지만 나머지 다섯 채는 그러니까 등기는 한 사람한테 나지만 실제로 거기에 6가구든 7가구든 있을 수 있는 게 다가구 주택이죠.
나머지 그러니까 제가 선택했던 주택은 6가구가 들어가는 건데 제가 거기 한 가구에 들어가고 나머지 5가구를 다 전세로 돌려가지고 1억에 맞춰서 샀어요. 그 과정에서도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했습니다. 기존에 월세로 맞춰져 있는 거 다 해지시키고 전세로 맞춰서 그걸 갖다가 집주인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제가 잔금 1억을 맞추는 식으로 해서 계약을 했거든요. 그 사이에서도 어마어마한 공포감을 느꼈습니다. 이거 전세 안 맞춰지면 어떡해? 나 계약금 날리는 거 아니야? 이 결정이라는 게 사실은 정말 힘들다는 걸 갖다 제 스스로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어쨌건 뭐 나중엔 잘 됐어요. 나중엔 잘 됐고 그 지역이 재개발 구역으로 한번 묶인 적도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뭐 재개발 구역 해제되면서 오히려 경제적 이득은 더 늘어나는 그런 상황도 경험했고 저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 당시 입장에서는 2억 8천짜리 주택이 내가 계약할 수 있는 범위 내에 2억 8천짜리 주택이 5억까지 올라가는 치솟는 그 순간을 갖다가 경험해 보셨다면 지금 이런 덧글 쉽게 안 나오죠. 지금이 죄송합니다. 그분들께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덧글을 주신 분들께 말씀드릴게요. 만약 지금 현재 패턴이 지난 참여정부처럼 간다면요. 2차, 3차 폭등 나타납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께서 5억 하던 주택이 10억 가 있어요. 그 당시 제 경험에 따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히 왜 지금 이런 상황이 나타나는 거 왜 투자자들 책임으로만 모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눈에는 투자자들이 1억 버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5억짜리 주택이 6억으로 됐다 그런 것들 숱하죠. 1억씩 오르는 거 숱하죠. 이 투자자들이 1억 올랐다고 해서 이 1억이 투자자 돈이 아니에요. 투자자들이 예를 들어서 다가구 주택이면은 이거 양도세 55%다 물고 나고 거기다가 그 취등록세 납부하고 부동산 거래세 양빵 내고 뭐 그 사이에 또 재산세는 뭐 별로 안 크니까 아직은 뭐 일단 빼고 이 사람들 손에 쥐어지는 거 3, 40%밖에 안 돼요. 자, 이러니까 집값이 폭등하는 겁니다.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주택가격이 폭등하는 거예요. 세금으로 물가를 잡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투자자들은 손실 보면서 주택을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사실상 투자자들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다주택자 투자자들은 지금 상황 뭐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올라도 이 파리 대책 발표되기 이전에 팔았으면 더 이득이거든요. 자, 지금 왜 이게 투자자들 잘못이에요? 그리고 호가 올리고 그러신 분들,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더 이상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만약 투자자가 없고 다 실수요자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디서 사시겠습니까? 이것도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투자자는 투자해서 수익이 안 나는 상품을 갖다가 뭐하러 투자를 합니까? 자,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거예요. 투자자들이 아무도 없다. 다 실수요자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서 사실 건데요? 하나 더. 그러면은 투자자들이 수익률을 많이 안 올렸으면 좋겠다. 말씀드렸듯이 부동산세하고 취등록세, 양도세 다 빼고 나면은 남는 게 없다니까요. 그럼 투자자가 없어지나요? 아, 참 그러니까 경제라는 게 사실은 좀 여러분들께서 경제를 갖다 좀 공부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기초적인 경제라도. 지금 투자자들이 악의 축이 아닙니다. 지금 악의 축은요, 이 경제를 모르는 무지의 주체인 거죠.
자, 그리고 투자자들이 뭐 쉽게 산다, 쉽게 돈 번다. 글쎄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정말 좀 여러분들께는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드린 이야기가, 저도 지금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마음이 정말 무거워요. 무거운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다주택자가 다 없어지면은 여러분들은 살 집이 없어져요. 그 부분을 어떻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 논리적으로 퍼즐이 안 맞춰지신 것 같아요. 퍼즐을 다 맞추시고 나면은 이 경제 현상이 왜 무지가 악인가? 현 정부의 무지가 왜 서민을 더 힘들게 하는가? 퍼즐이 맞춰지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세상을 갖다 내 중심 관점에서만 바라보면은 세상이 상당히 불합리해요. 근데 이 세상을 좀 포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그렇게 불합리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회는 언제든지 있어요. 자, 2005년에서 2007년도까지 주택가격이 그렇게 폭등할 때 저 다 놓쳤다고 말씀드렸죠. 지금은 그래도 뭐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뼈 아픈 고통을 갖다가 발품, 노력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기회는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전세금으로 충분히 기회는 나올 수가 있어요. 저처럼요. 저도 2007년도에 집을 살 때 1억 가지고 전세집 구할 수 있는 데가 없었어요. 사당동 거기 어디죠? 벽산 블루밍? 이수역 근처에 시장골목 들어가가지고 보면 벽산 블루밍 있어요. 그 벽산 블루밍이 전세가가 25평이 1억 6천이었어요. 그 당시에 1억 정말 작은 돈이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서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들께서도 노력하신다면 분명히 그 값진 결과를 얻어갈 것입니다. 다만 이 마인드는 버리셔야 돼요. 정말 죽고 싶어요. 난 패배자야. 그런 생각하시면 영원히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믿어야 돼요. 나를 사랑해줘야 돼요. 어떤 사람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행복하지는 못합니다. 나를 사랑해야, 그리고 나를 믿어야 여러분들도 세상을 한탄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누리실 수가 있는 거죠. 그 당시에 공부할 때 저 한 하루에 3시간밖에 못 잤어요. 정말 피곤해서 쓰러질 것 같은데도 책 보고 공부했습니다. 정말 피곤한데 새벽 1시, 2시 되어가는데 엑셀 가지고 차트 만들고 했고요. 어쨌든 지금 이 상실감을 느끼시는 여러분들께는 정말 심심한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과연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막연하게 나 자신을 갖다 비판하기보다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어주고 나는 할 수 있다. 아침마다 거울 보면서 저 외쳤어요. 그래, 넌 멋진 놈이야. 넌 분명 해낼 거야. 바로 내 자신을 믿는 게,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바대로 노력하는 게 여러분들이 상상하신 것 이상의 미래를 갖다 보장해 줄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전 믿습니다. 좀 상당히 무거운 영상이었고 좀 이게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어요. 도움이 되실지 안 되실지는 모르겠는데요. 저 역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매우 가슴 아파하는 한 사람이라는 거, 그것만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너무 좀 길어졌는데요. 죄송합니다. 마음으로는 미안한 마음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